갑자기 산재를 당하면 정말 몸도 마음도 힘든데 당장 뭐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하시죠? 특히 간병비, 이거 정말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하루하루 쌓이는 돈이 장난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해 보이는 산재 간병비 지원, 제가 속 시원하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네, 맞아요. 하루에 10만 원, 15만 원. 이게 하루 이틀이면 어떻게든 되겠지만 치료가 길어지면 정말 감당하기 어렵죠.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혹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서 놓치고 있는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요. 산재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간병비는요, 크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름이 좀 비슷해서 다들 헷갈려 하시는데 오늘 이 두 개의 차이점만 제대로 알고 가셔도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두 가지 지원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선, 바로 치유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치유라고 하니까 병이 다 나은 상태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더 이상 치료를 해도 상태가 나아지기 어려운, 그러니까 증상이 딱 고정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병원 치료가 끝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바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종류가 확 바뀌거든요. 자,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딱 두 가지, 간병료와 간병급여.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간병료는요,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받는 돈이에요. 반면에 간병급여는 치료가 다 끝난 후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서 앞으로 생활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받는 돈이고요. 그러니까 간병료는 입원했을 때의 응급지원금, 간병급여는 퇴원 후에 장기 생활지원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자, 그럼 먼저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간병료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볼게요. 이게 당장 병실에서 매일매일 나가는 돈하고 관련된 거니까 제일 먼저 챙기셔야겠죠? 아마 다들 지금 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나도 간병료 받을 수 있는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그냥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의학적으로 이분은 간병이 꼭 필요합니다 하고 인정이 되어야 해요.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경우들이죠. 두 손을 다 다쳐서 혼자 밥 먹는 것조차 힘들 때, 또 하반신 마비로 아예 움직일 수 없을 때처럼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분은 혼자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렵겠다는 판단이 서는 그런 상태일 때 간병료를 청구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막상 의사 선생님한테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좀 막막하시죠? 그럴 땐요, 그냥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선생님, 제가 혼자서는 식사나 이동이 어려워서 간병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공단에 간병료를 청구해야 하는데 선생님 소견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혹시 간병 요구도 평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딱 정확한 용어를 써서 요청하시면 주치의 선생님도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시고 절차를 진행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간병료는 알았고 병원 치료가 끝난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퇴원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분들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 바로 간병급여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간병급여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영구적인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끝났지만 안타깝게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평생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간병급여는 장애 등급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장애 등급 1급처럼 정말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그러면 상시 간병급여를 받고요. 장애 등급 2급처럼 수시로, 그러니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시 간병급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등급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아예 신청조차 못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전문 간병인한테 돈 주고 맡겨야만 지원금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돌보고 있는데 이런 건 안 되겠죠?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정답은 뭘까요? 아닙니다. 가족이 간병해도 지원금 나옵니다.
네, 놀랍게도 가족이 직접 돌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하루에 41,170원이에요. 이게 하루치라 적어 보일 수 있는데 한 달이면 120만 원이 넘는 절대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걸 몰라서 못 받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만약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분이 간병을 하고 계시다면 이건 당연히 지원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시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아주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필요한 서류부터 주의사항까지 제가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것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전혀 복잡할 거 없어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3단계. 첫째, 의사 선생님한테 소견서 받기. 둘째,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그리고 셋째, 근로복지공단에 내기. 끝!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 화면은 지금 바로 캡처해 두시거나 사진 찍어 두세요. 기본적으로 청구서랑 의사소견서는 똑같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갈리는데 전문 간병인을 썼으면 영수증이랑 자격증 사본, 우리 가족이 돌봤으면 영수증은 없으니까 대신 우리가 가족입니다 하고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아시겠죠? 준비물이 다르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혹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해 계신 분 계신가요? 계시다면 지금부터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라는 게 뭐냐면 병원에서 아예 간병까지 다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병원으로부터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개인 간병인을 쓰셨다고 해도 산재 간병료가 중복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안 낸다고 연락받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바로 시간입니다. 이 간병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간병을 받은 날부터 딱 3년. 이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정신없고 경황이 없으셔도 이 3년이라는 시간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오늘 내용 한 번에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간병료는 치료 중 병원에서, 간병급여는 치료 끝난 후 집에서. 이 2개의 차이만 딱 아셔도 오늘 절반 이상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니까요. 이제 내 상황에는 간병료가 필요한지 간병급여가 필요한지 감이 좀 오시죠? 더 이상 혼자 고민하고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지금 바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할 여러분의 권리 당당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